가 하루에 4 개에서 6개 정도는 드셔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봤더니 그다음 단락 체내 영양소의 공급과 노폐물 제거에 관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체온 조절과 세포, 뼈, 근육 구성, 체내 독성 물질을 희석한다 그랬어요. 희석. 음. 소화, 충격 완화 등 몸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그 어떤 영양소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었어요. 물을 마셨을 때 체내에 한번 들어간 물이 몸 밖으로 완전하게 빠져나갈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무려 1 개월. 음. 그러므로 좋은 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단락은 체내에 이제 수분이 부족했을 때 스프너님, 네. 지금 음식은 나다 하시는 거죠? 네. 몇 페이지야? 왜 나만 60 없나? 페이지. 몇 페이지야? 60 페이지. 60 제가 페이지. 잘못 보고 있구나. 죄송해요. 70 페이지. 개정판 아니에요? 네. 70 페이지 보고 계속 거기서 찾고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70 페이지에서 다시 돌아온 거야 지금 앞으로. 우리 지금 계속 70 페이지 찾고 계셨었어요? 아니죠? 60 페이지 아, 다시 돌아온 거죠? 저만 그랬네요. 네. 아 산성수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해 드리려고 70 페이지 잠깐 봤고요. 음. 이제 60 페이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체내 수분 부족하면 탈수 증상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줄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 생겨서 뇌출혈 진행될 수도 있고 이 밖에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 가려움증, 관절 통증, 지독한 구취, 채취, 탈모, 비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영양소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물을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옆에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좋은 물을 우리가 알고 먹기가 참 쉽지 않아요. 좋은 영양제 골라 먹는 것도 이제는 좀 알겠다. 그쵸? 그때 이제 좋은 물. 그래서 이제 어떤 물이 좋은 물일까요? 위에 보시면 뭐 쭉 나오는데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이런 물이 진짜 담아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물을 정수기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정수기. 근데 정수기 물도 세계보건기구의 협력 기관인 NSF로부터 국제 인증을 받는 게 있대요, 그 물 자체를. 그게 뭐냐면 넘버 42, 53, 55를 받은 정수기를 고르는 것이 좋다.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가 혹시 이런 국제 인증을 받은 정수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정수기 안에서도 사실 미네랄이 부족한 그런 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음 저는 지금 그렇게 먹지는 않아요. 근데 수돗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수돗물이 사실은 제일 좋다고. 미네랄이 많다고. 근데 아직 저도 수돗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정수 그래서 그냥 저는 정수기 물을 먹는 걸로. 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을 중요한 거는 정수기 물이라도 뭐 어떤 물이라도 물의 형태 이렇게 순수 물의 형태로 500 밀리 정도에서 4개 이상을 먹는다. 이거를 하루 매일매일 습관을 시키는 거. 네, 그걸 한번 어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라도 실천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해독할 때만 뭐 "2 리터 정도 드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물은 잘 드셔 주셔야 된다. 자, 그다음 62 페이지 우리 이제 피토케미칼 들어갈 거예요. 자, 피토케미칼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식물 내재 영양소다."라고 했죠. 첫 번째 줄 피토케미칼은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각종 미생물이나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간색은 더 빨갛게, 보라색은 더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본인 스스로가 입히는 거죠,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색깔들 다양한 색깔들을 갖고 있는 그런 채소가 만들어집니다. 피토케미칼은 식물의 뿌리나 잎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주로 과일과 채소의 색소, 향 등의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어떤 색깔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과일을 먹을 때도 우리 포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보랏빛이 이 피토케미칼인데 껍질을 먹지 않습니다. 사과 먹을 때 요즘 사과 너무 예쁘게 많이 나오죠. 네. 사과 먹을 때 어때요? 껍질 다 깎아 드십니다. 참외 노랗죠. 네. 참외 껍질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다 깎아 드십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제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껍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거의 대부분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자색 고구마, 자색 양파. 왜? 그런 보랏빛이 좋다는 걸 아는데 알맹이는 다 하얗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채 과일을 다 자색으로 음 바꿔 버린 거죠, 유전자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채소 과일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컬러 푸드 자체의 항산화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두 번째 달라 컬러 푸드라는 말이 등장을 했고 식물을 색깔별로 골고루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피토케미칼에 대한 중요성이 밝혀지면서부터라고 했어요. 강력하게 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 항염 효과, 항산화, 항노화 네 모든 것들이 작용하는 게 바로 이 피토케미칼이라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그 중요성이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우리가 필수 영양소로 얘기를 할 만큼 강조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피토케미칼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빨간색 나왔어요. 빨간색의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 빨간색 하면 라이코펜. 네. 효능을 보니깐요. 면역 증진과 혈관 기능 강화다라고 나와 있어요. 혈관 기능 강화. 음. 유산화 제품 중에 빨간색 뭘까요? 빨간색. 코엔자임 큐텐이 들어가 있는 코키논 30 빨갛죠? 자, 무엇을 강화시켜요? 면역과 혈관 기능 강화시킵니다. 네. 자, 노란색 가 볼까요? 노란색과 주황색 뭐 대부분 같아요. 같은 계열로 들어갑니다. 자,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산틴, 케르세틴, 헤르페리딘인데요. 우리 헤르페리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 우리 헬스팩에 7가지의 식물 내재 영양소 구성분으로 헤르페리딘 무슨 어디서 추출한다고요? 감귤. 감귤 무슨 색깔이에요? 주황색. 자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니까 면역 증진하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 시력 보호, 성장기, 피부 건강, 세포 재생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루테인 지아사틴이 가장 강력하게 효능 효과를 보이는 게 바로 시력 보호죠.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사틴. 네. 항산화 기능을 하면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게 시력 보호예요. 자 얘네가 듬뿍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뭘까요? 바로 비전 X입니다. 네. 물론 비전 X는 보랏빛을 띠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성분을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면서 '왜 보랏빛을 띠고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3 페이지 볼까요? 초록색 있습니다. 초록색. 초록색은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사틴. 왜 루테인, 지아사틴은 노란색, 주황색이라며 여기 왜 또 있어? 자
베타카로틴을 추출하는 두나리엘라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면요. 얘네가 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엑스 편에 가서 이 두나리엘라라는 추출물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초록색도 얘기 나오네요. 시력 증진, 뼈 건강, 세포 건강 나오죠. 음. 자, 뭐 초록색과 관련된 그 채소, 과일 이렇게 쭉 옆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하시고요. 자, 흰색 가 볼게요. 흰색은 뭐가 있어요? 알리신, 알리신 들어가 있죠. 면역 증진, 뼈 건강, 혈관 건강 이런 거 나오죠. 흰색 종류를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마늘이에요, 마늘. 네. 마늘이 알리신이 마냥 약간 톡 쏘는 그런 거 있죠. 매운맛. 예. 알리신. 그래서 양고추냉이, 콜리플라워, 배 순무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 약간 매운맛 있지, 매운맛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알리신이에요. 음. 그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마늘이죠, 마늘. 그죠? 그래서 우리 때 보통 사이드 메뉴로 뭐 먹어요? 양파, 버섯, 마늘, 네, 고추냉이, 순무, 순무 해 가지고 싸서 먹거나 많이 그러죠. 예, 보통 음 동물성 지방 단백질을 먹을 때 이렇게 흰색에, 예, 어 파이토케미칼을 같이 함께 드셨을 때 이게 같이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는 바로 뭐다? 혈관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먹음으로써 이게 뭔가 그 음식의 배합 뭐 이런 것들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흰색류예요, 거의 대부분 고기 먹을 때 사이드 메뉴가. 예, 쌈류 빼고는. 그죠. 쌈류 제외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흰색류를 보통 보신다. 자, 보라색 볼까요? 보라색 대표적인 게 뭐냐? 안토시아닌이냐고요. 레스베라트롤이에요. 우리 여에스더 박사님 건강 이야기 4를 들어보시면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피토케미칼에 대해서. 빨간색 라이코펜. 어우, 발음이 아주 죽여요. 자, 많이 들어보시면 야 이제 빨간색 라이코펜, 보라색 레스베라트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귀에서. '아, 보라색은 레스베라트롤이구나. 안토시아닌이구나.' 그래서 쪼끔 그런 영상들은요 좀 반복해서 들으셨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시고 기억에 많이 남고 우리 의사님들이 입 밖으로 꺼내서 쓰실 수도 있는 단계가 오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보라색을 보니까 어떤 기능을 하나 보니까 심혈관계 질환 개선, 뇌 건강, 뼈 건강, 노화 지연, 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포도, 블루베리, 적자색 양배추, 무화과, 블랙커런트, 자색 고구마, 블랙베리. 그러니까 보라색과 관련된 그 채소들은 다 대부분이 다, 네,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채소 과일 우리가 식단에서 좀 드실 때 그래서 우리 뭐 파프리카 너무 좋잖아요.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피망 파란색, 이거 그냥 통째로 먹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막 박스채 갖다 놓고 드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고요. 정말 먹을수록 너무 맛있어, 파프리카는. 뭐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좀 많이 챙겨 드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피토케미칼의 역할이라고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보면 베타카로틴은 뭐예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 뭐 암세포 성장 방해한다. 시력 보호, 그 밑에 줄 보시면 시력 보호, 백내장, 황반 변성 등의 눈에 관련된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네. 그리고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당뇨, 골다공증, 밑에 굉장히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저해 효과가 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의 우리 피토케미칼은 암과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눈과 암. 루테인, 지아사틴,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인 루테인과 지아사틴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걸 구성해? 황반.
구성하는 색소가 바로 뭐다? 루테인과 지아사틴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당연히 눈에 좋겠네요. 음. 그게 바로 노란색, 노란빛, 주황빛을 띠고 있는 거다. 게르세틴이라고 하는 거.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한다. 암 예방한다. 나오죠. 알리신 그 톡 쏘고 이러는 그 알리신은 항균 작용, 항곰팡이 작용을 한대요. 그리고 지방 축적 감소. 음.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축적될 수 있겠죠. 자,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게 바로 알리신이다 보니까 우리 리더님들이 고기 드실 때 사이드로 흰색들 잘 챙겨 드셔야겠네요. 그쵸? 네. 아낌없이 드십시오. 버섯, 마늘 이런 거. 자, 그리고 64 페이지 보니까 혈압 강화하고요. 항혈전, 항염증, 항산화, 흰색류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다른 페이지 보면 마늘에 대해서 아예 한 페이지를 다 다룬 게 바로 그 개정판에서 아예 마늘을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다뤄요. 예, 마늘에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그 마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마늘 없으면 못 살잖아요. 모든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추가적으로 사이드로 같이 드셔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이것도 바로 암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맨 서두에 딱 나와 있죠. 암 예방 효과에 굉장히 탁월한 게 바로 피토케미칼들입니다. 암 예방 효과, 알츠하이머와 신경퇴행성 질환의 구성, 요소 감소, 심장 보호한다라고 돼 있죠. 옆에 보시면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해서 적포도주가 심장병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에브리데이가 예전에 개정판 되기 전에 프렌치 패러독스에 대한 내용들이 실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빠졌더라고요. 프렌치 패러독스가 뭐냐면 프랑스하고 미국의 어떤 식습관 보면요. 어때요? 고기와 주식이 뭐예요? 고기예요, 고기. 그런데 희한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비만율도 높고 내혈관계, 심혈관계 질환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의외로 똑같은 육류를 먹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적단 말이죠. 왜일까? 이들에겐 어떤 습관이 다른 걸까? 자,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을 항상 곁에 두고 마시고요. 미국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더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 포도에 답이 있겠다. 포도주에. 포도주에서 답을 찾자. 그래서 포도주를 보니까 과즙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과즙. 음. 그런데 과즙보다 더 많은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그 포도의 껍질, 보라색에 관련된 거고, 보라색에 관련 거기보다도 더 항산화력, 우리 몸을 지방을 축적시키지 않고 산화시키지 않는 강력하게 더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뭐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포도 씨에서 많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 씨의 항산화력이 상당히 큼을 알고 포도 씨 추출물을 통한 이제 막 많은 이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포도의 예 항산화력입니다. 포도 씨의. 그래서 이걸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프라바놀 C300을 들어가서 볼 텐데 거기 들어가서서도 포도주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살베스토롤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만 요런 게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안토시아닌과 레스페라트롤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살베스토롤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넘어갈게요. 자,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콜타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팝성은 콜타르에서 나오는 인공적으로 화학시킨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반면
천연 비타민은요, 자연 성분 그대로 추출해 농축하는 방법이다. 체내 흡수율 높다. 위통도 거의 없다. 단지 천연 비타민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은 원재료가 100% 유기농 재료로 되어 있는지, 환경 오염 중금속 노출이 있었는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을 매치하는 포뮬러 기술이 잘 되어 있는지, 정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첨가물을 최소화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적인 거, 추출물 그대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타사 제품은 왜 이렇게 굉장히 위가 아프고 막 이랬던 거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괜찮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네. 합성 들어갈 때와 천연 들어갈 때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헬스팩이 굉장히 알도 크고 알수도 많은데 희한하네요. 얘는 왜 괜찮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음식은 나다에 제가 약속드린 8주에 챕터 1을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 뒤에 부분은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요, 리더님들? 읽으셔야 되겠죠.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빼서 썼기 때문에 반드시 읽으시고 이제 관련된 혈관과 관련된 거, 면역과 뭐 소화기계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혈관계 관련된 에브리데이 편을 또 보시고 소화기 관련된 또 에브리 편을 보시고 우리 제품과 연결지어서 계속 그 관련된 제품들을 열어서 보시는 거를 우리 리더님들이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 피토케미칼이 가득 담겨져 있는 에브리데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빨간색 뭐였어요? 라이코펜이었죠? 라이코펜 한번 볼까요? 빨간색 뭐였을까? 빨간색 라이코펜이 코키논 30이었죠? 자, 코키논 30 가볼게요. 코키논 30 보니까 항산화와 혈압 건강에 필요한이라고 나와 있지요.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혈관 건강이에요. 혈관 건강. 코엔자임 맨 위에 보시면 코엔자임 30 이렇게 아니요, 코키논 30이라고 나와 있고 옆에 항산화 혈압 건강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엔자임 Q10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코키논 30은 바로 코엔자임 Q10을 이야기하는데 이 30이 의미하는 게 뭘까? 바로 코엔자임 Q10을 한 알에 30mg을 담아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코키논 30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코키논 30은 코엔자임 Q10을 함유한 건강기능 식품이지요. 바로 이 코엔자임 Q10은요, 인체 거의 모든 조직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ATP 생성은 필요한 주요소 작용을 우리 몸에서 해요. 생성도 하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서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쓰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체 조직에 존재하는 코엔자임 Q10은 서서히 감소해요. 그래서 40 정도가 됐을 때는 코엔자임 Q10이 우리 몸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급노화가 일어납니다. 급노화. 내가 급노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코엔자임 Q10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식으로 반드시 보충해 주셔야 된다라고 나오죠. 코키논 30은 코엔자임 Q 30의 코엔자임 Q10은 유해산소에 대한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항산화와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항산화, 항노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고요. 그리고 정상 혈압을 만들어주는 얘가 바로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래서 저혈압인 사람은 정상 혈압이면 뭐예요? 120에 80도 정상, 110에 70, 60도 정상이에요. 완전한 저혈압
혈압이라고 하는 거가 정상적으로 끌어올려 주고 또 높은 혈압은 또 정상으로 내려 주고 이런 효과를 받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뇌혈관계 이런 쪽에 관련된 질환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이지요.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한 그 체지방 분해율을 또 높여 주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체지방 연소를 굉장히 빠르게 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섭취 방법 보니까 1 일 3 회 1 회 1 캡슐씩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1 캡슐이 30 밀리그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3 알을 먹으면 몇 밀리그램 먹는 거예요? 90 밀리그램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WHO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일 권장량, 코엔자임 Q10의 1일 권장량은 90에서 100 밀리그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 제품은 하루에 90 밀리그램으로 맞춰 놓은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35 페이지 보니까 토킹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토킹 포인트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코엔자임 Q10의 세 번째 줄 코엔자임 Q10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 우리 항산화 비타민들이네요. 그죠? 항산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는다 그랬어요. 예. C하고 E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코엔자임 Q10이 얘네의 기능을 도와준다. 자, 그렇게 이런 말은 뭐냐면 C하고 E 나 왜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 그냥 C만 먹으면 안 돼? E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왜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라고 하시잖아요. 자, 얘네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에서도 계속 비타민 B군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를 낸다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바로 코엔자임 Q10이 그 기능을 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헬스팩 안에 코엔자임 Q10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 있었죠. 코엔자임 Q10 들어가 있습니다. 왜? 비타민들을 같이 상승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양한 식물 구성분과 함께 이게 다 모두가 다 함유되어 있어요. 거의 옵티마이저에서 나오는 그 많은 그 추출물과 성분들은 헬스팩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돼 있죠. 자,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나와요. 자, 수축기 혈압은 뭐예요? 이렇게 혈관을 쫙 조였을 때 수축했다가 쫙 풀어지고 수축했다가 쫙 풀어지잖아요. 요 수축기 혈압이 정상 120에 이완기 혈압은 뭐예요? 80.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상 혈압이다."라고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코엔자임 Q10은 인체 적용 시험 확인해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뭐예요? 혈압 환자분, 고혈압 환자분들, 저혈압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코엔자임 Q10을 처방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요. 코엔자임 Q10을 약국에서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처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이고 이것의 임상 실험 모두가 다 밝혀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특히나 저희 시어머님께서는 지금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를 가족력을 가지고 계세요. 고혈압과 협심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이런 어떤 뇌혈관, 심혈관계가 다 약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협심증 약을 드시지 않으면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쪼여오는 것 같은 게 바로 이 협심증인데 코엔자임 Q10은 이 코큐론 30을 드시고 난 이후에 그 쪼임 증상이 전혀 없으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금 이제 제품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세포막 구성 성분이 산화적 손상을 막는 항산화 도움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 우리 굉장히 가장 여기 강력한 게 뭐였어요? 바로 비타민 E였죠. 예. 그런데 코엔자임 Q10, 코큐론 30 또한 마찬가지로 세포막 구성 성분인 산화적 손상으로 막는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단락 세 번째 줄.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산화됐을 때 이들을 환원시킨다. 다시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랬죠. 자, 바로 이 의미예요. 자, 세포막 구성 성분으로 비타민 E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비타민 E가 내 몸에서 다 썼어. 비타민 E를 다 썼어. 그래서 항화됐어. 얘 쓸 게 없네. 그런데 코엔자임 Q10이 들어와.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고? 다시 살린다고요. 환원시킨다고 비타민 E 기능을. 그래서 다시 항산화 기능을 할 수 있게 돕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금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구성분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나리엘라가 들어가 있네요. 두나리엘라 추출물은 바로 베타카로틴을 만들어내는 추출물이죠. 자, 두나리엘라 관련된 건 우리 비전엑스 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코엔자임 Q10에도 두나리엘라가 들어가 있구나.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양 정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mg 들어가 있고요. 주요 원료명으로 보니까 코엔자임 Q10 들어가 있고 베타카로틴, 두나리엘라 추출물 들어가 있고요. 쌀겨 오일 그리고 디토코페롤 들어가 있죠. 네, 혼합형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산화적 손상으로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일류에는 비타민 E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자, 코엔자임 Q10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E가 함께 들어가 있음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루 90ml를 코엔자임 Q10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죠. 아침, 점심, 저녁 한 알씩 드셔주시면 되겠죠. 정상적인 혈압 조절을 해주고요. 세포막 구성 성분이 산화적 손상을 막는 항산화 도움 줄 수 있다. 바로 비타민 E, C를 환원시켜줘서 다시 항산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구성분으로 두나리엘라 추출물에서 유래된 베타카로틴 같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코엔자임 Q10은 넘어가고요. 자, 이게 연결지어서 우리 비전엑스 편 볼까요? 비전엑스 보니까 색깔이 뭐예요? 보랏빛을 띠고 있죠. 자, 색깔은 되게 보랏빛이에요, 얘가. 그런데 우리 지금 비전엑스에 보시면 그 노란색 예쁜 꽃이 보입니다. 예, 바로 금자나네요. 금자나꽃.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비전 X라고 돼 있죠. 눈 건강 아까 계속 피토케미칼에서 얘기한 게 노란색, 주황색 예,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루테인 지아사틴이에요. 예, 이 금잔화라고 하는 게 노란빛을 띠고 있죠. 근데 제품이 왜 보라색인지는 이제 성분들을 보면서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대기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많은 자외선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요, 자외선에 여과 없이 노출이 되고 있으면서 내 시력에도 상당한 지금 피해를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어떤 모니터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상당히 눈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X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용을 위해 필요한 베타카로틴 그리고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C,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자, 면역하면 아연 나오는 거예요. 면역적으로는 아연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또 세포 분열, 세포 성장, 성장 발육 뭐 요런 쪽은 다 아연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아연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비전 X입니다. 섭취 방법 보니까요. 1일 2회, 1회 드실 때 한정 드시네요. 한정. 네, 아침 저녁으로 한정씩 드시잖아요. 그러면 딱 한 달 분량에 56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킹 포인트 들어가 보시면요. 토킹 포인트 베타카로틴부터 설명이 되고 있네요. 우리 앞서서도 베타카로틴 항산화 기능으로 베타카로틴이 이야기되었는데 그리고 또 베타카로틴은 어디서 다뤘어요? 계속 다뤘죠. 비타민 A 할 때 다뤘어요. 비타민 A 할 때도 베타카로틴, 우리가 헬스팩 할 때도 베타카로틴 이야기했었어요. 음.
내용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 카로티노이드계의 한 종류라고 나와 있죠. 자, 필요에 따라 장과 간에서 레티놀로 전환이 되고 이는 다시 비타민 A 형태로 전환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필요에 따라 비타민 A 형태로 전환된다가 중요한 포인트죠. 자,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필요에 따라 비타민 A 형태로 전환됩니다. 음. 자,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포 분화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 성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베타카로틴의 기능을 우리 에브리데이에서도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한다. 자, 보시면 두 번째 줄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서 비타민 A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 A, 우리가 폐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비타민 A를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무엇의 형태로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드셔주시는 게 안전합니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피부와 점막 형성 기능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나리엘라라는 게 뭘까? 마지막에 나오죠. 바로 이 두나리엘라 추출물에 관련된 부분을 이게 밑에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제 읽어볼 거예요. 자, 두나리엘라는요. 소금호수라고 불리는 사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래요.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호염성 녹조류의 일종이래요. 그럼 이 두나리엘라는 녹색을 띠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호염성 녹조류란 다른 생명체들은 기피하는 소금물 속에서 살아가는 미세조류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생명체들은 주변의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수분을 잃고 쪼그라들다가 결국에는 생명 활동이 멈추게 되지만 이 호염성 미세조류들은요. 자체적으로 글리세린이라든지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를 합성하기 때문에 고염분해 환경에서도 잘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리엘라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요. 파래 같은 녹색을 띠는 녹주류죠. 그런데 주변의 염분 농도가 높고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서는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를 생성해서 눈으로 보기에도 선명한 붉은색을 띱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어떤 노랑색 이 색깔이 지금 조합이요. 노랑, 주황, 녹색, 빨강, 예, 지금 색깔들이요.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나리엘라가 어떤 한 가지의 색깔을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음. 자, 그래서 두나리엘라 추출물에서 나온 게 바로 베타카로틴이다. 그럼 베타카로틴의 그 색깔이 굉장히 다양함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영양 정보 말고 밑에 주요 원료명을 보니까 그러면 얘네만 들어갔느냐? 아닌 거예요. 비전 X가 정말 효능 효과가 높은 거는 정말 다양한 피토케미칼들이 이 안에 다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원료명 보니깐요. 아스코르빈산, 칼슘과 비타민 C. 네, 비타민 C 관련된 거. 베타카로틴에서 가로 열고 두나리엘라 추출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노랗게 꽃 피어진 게 바로 금자나 추출물 들어가 있네요. 예. 그다음에 아세로라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네. 우리가 비타민 C를 이야기할 때 그다음에 빌베리 추출물 같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추출물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구성분으로.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 담아 놓은 게 바로 비전 X인데 영양 정보 편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아연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눈에 쓰는 추출물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무엇으로? 바로 추출물, 금자나 빌베리,
아세로라 이런 추출물들로 함유되어 있음을 원료명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 정리해 보니까 이제 눈에 쓱 꼭 확 들어오실 거예요. 자 어두운 곳에서 시각적응 필요한 베타카로틴 자 두나리엘라 추출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인체를 보호하는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아연 들어가 있고 자 많은 루테인을 강력하게 함유하고 있는 금잔화 추출물부터 빌베리 아세로라 추출물까지 구성분으로 들어가 있다. 얘네들의 색깔들을 다 피토케미칼들이 강한 얘네들을 다 조합해서 색깔을 낸 게 바로 비전 X의 보랏빛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비전 X 편을 봤고요. 자 우리 이제 색깔 있는 제품이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루지 않았던 게 바로 포도였어요. 포도. 자 포도 한번 가볼게요. 포도 과즙보다 포도 껍질이 더 많고 포도 껍질보다 뭐가 더 많아요? 항산화는 포도 씨에 더 많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프로프라바놀 C 30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브라바놀 C300 맨 위에 보니까 항산화 건강에서 나오죠. 자, 뉴트리션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NHT를 이용한 프로브라바놀 C300이라고 했어요. 예. 자, 비타민 C를 부성분으로 포도씨 추출물과 균형적으로 배합을 했는데 보통의 다른 비타민 제들은 어떻게 하냐면 믹스를 해버리죠. 그래서 믹스를 해서 하나의 그냥 덩어리 정제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비타민 C와 그리고 포도씨 추출물을 요렇게 분리를 해 놨어요. 이 분리하는 기술력이 굉장히 이 영양업계에서는 사실 하기 힘든 그리고 뭐 굳이 굳이 뭐 분리를 해요. 그냥 섞어 버려서 만들면 되지. 그쵸? 예. 그런데 비타민 C 300과 포도씨 추출물의 100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든 NHT의 용법을 활용해서 만든 제제입니다. 읽어 보면 프로라바는 C300은 비타민 C와 부연료로 포도씨 추출물을 결합한 제품으로 유산화만의 첨단 과학 기술인 뉴트리션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로 탄생되었지요. 그래서 하나의 정제를 두 개의 층으로 시각적으로 분리해서 정제화하는 기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 색깔이 아이보리 색깔을 띠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죠. 300mg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갈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포도씨입니다. 포도씨 추출물 1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섭취 방법 보니까 실제 이게 프라우드 C300 요거 보이시죠? 두 층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1일 후에 1회 드실 때 한 정씩 드시라고 되어 있네요. 56정이니까 한 알 한 알 드시면 한 달 드실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1일 2회 먹는 두 정이 아까 프렌치 패러독스를 이야기했어요. 적포도주로 갔을 때 과연 와인을 몇 병을 먹어야 되는 효과가 이게 같이 똑같을까? 자 바로 하루에 아침 저녁 두 알을 먹는 것은 적포도주 와인 11병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와인 11병을 어찌 하루에 먹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C300을 한 알 한 알씩 먹어서 이런 강력한 항산화 피토케미칼을 채워 나가시는 게 좋겠지요. 자 그래서 33페이지 토킹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토킹 포인트 보시면 비타민 C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앞서서 비타민 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자, C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NHT, 뉴트리션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유산화의 NHT는 건강기능 식품 제조와 생산에서 혁신을 가속화하는 장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성분을 한 정제로 결합하는 것을 가능해져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정제수의
정제의 수를 줄여줌으로써 섭취율을 간소화해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산화 많이 가지고 있는 독점 기술 바로 첫 번째가 이 NHG 뉴트리션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고요. 두 번째 바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두 번째로 탄생을 하게 된 게 그래서 요렇게 항상 영양 업계에서도 그리고 이런 어떤 제조의 기술에서도 항상 선도하고 앞서가는 바로 회사가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인 것 같아요. 자, 영양 정보 한번 볼게요. 영양 정보 보니까 뭐만 나와 있어요? 열량과 비타민 C만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C 300mg. 자, 그래서 착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유산화 제품은 영양 정보로만 보시면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우리 통을 보시면 겉에 부분의 영양 정보, 뒷면이라고 해서 열어봤을 때 주요 원료명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비타민 통을 보면. 자, 그래서 원료명을 항상 우리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통 열어서 보여드리셔야 돼요.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영양 정보만을 보고 판단을 하시거든. 그래서 열어서 색깔 형광펜으로 색칠 딱 해드리고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확인하세요.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원료명에 보시면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 아세로라 추출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아세로라는 어디서 들었어요? 비타민 C에서 아스코르빈산뿐만이 아니라 아세로라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바로 아세로라 추출물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건강 정보는요. 우리 계속 얘기했던 활성산소, 프리레디칼, 유해산소, 뭐 산화 스트레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용어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복하는 거니까 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정리갑니다. 자, 항산화 작용으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건강하게 보호한다. 비타민 C 구성분으로 포도씨 추출물 균형적으로 배합한다. 자,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나오죠. 이중층 타입의 비타민이다. 네, 비타민 C와 함께 구성분 아세로라 추출물 함유하고 있다. 자, 우리 비타민 폴리시 했을 때의 그 내용, 그 재질이 그대로 이게 담아져 있기 때문에 폴리시보다도 고가이기는 하지만 좀 더 비싸지만 효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C300을 권해드리는 것도 너무 좋겠죠. 항염 작용이 훨씬 더 항염과 항산화 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C300 관련된 부분 우리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빛을 띠는 게 뭐예요? 노랑빛. 노랑빛.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입니다. 자,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코사 글루코사민 뼈와 관절 건강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니까 노란 가루가 뭘까요? 바로 강황가루이죠. 우리 너무 좋아하는 카레로 만드는 강황입니다. 그래서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은 관절과 연골 건강에 종합적으로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글루코사민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할 타임이 왔네요. 자, 프로코사 글루코사민 옆에다가 음식은 나다 97페이지 적어놓으세요. 프로코사 글루코사민 맨 위에 상단에 음식은 나다 97페이지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음식은 나다 잠깐 들어가 볼게요. 97페이지 펴세요. 이 시간 이후로 이 챕터는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절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글루코사민과 관련된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7페이지 밑에 보시니까 글루코사민은 무엇인가 나오죠? 밑에 두 번째 줄 보니까 글루코사민은요, 프로테오글리칸의 전구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테오글리칸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시키는 작용을 하고 지지 기능을 수행하며 콘드로이친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오글리칸은 포도당에서 생성되지만 노화 등으로 인해서 대사가 원활치 않으면 생성되지 않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모든 게요. 관절 또한 뭐에
우리가 기본적인 탄단지 대사가 어 충분한 미네랄 이런 조효소들의 역할, 비타민 미네랄의 역할로 해서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야 어 이 관절 이 프로테오글리칸에도 효과가 있는데, 이게 대사가 일단 막 엉망이 되면 관절까지도 이제 문제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글루코사민은 보통 게나 새우, 갑각류에 추출해서 키토산을 염산염이나 황산염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지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게나 새우의 갑각류에서 추출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또 뭐하고 뭐로 나뉜다? 염산염과 황산염으로 나뉜다. 자, 근데 염산기는 흡수율이 몇 프로? 99%. 황산기는 74에서 75%다. 관절염 환자는요, 하루 1,500mg의 글루코사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데, 관절염은 염증,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무슨 효과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 항염 효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건강보조식품을 고를 때 염산기로 만든 글루코사민이면서 항염작용이 있는 재료가 들어가 있고 비타민 C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네요. 자, 우리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에브리데이 다시 올게요. 에브리데이로 다시 와서 50페이지 보면은 어 연골이 건강해야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물리적 충격 완화시킬 수 있지요. 맨 밑에도 두 번째 줄 따라서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글루코사민이라는 거 확인하셨어요. 자, 섭취 방법 보니까 1일 3회 1회 1정 물과 함께 아침, 점심, 저녁 한 정씩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84정 들어가 있죠. 자, 한 달 분량 정확히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토킹 포인트 한번 볼까요? 토킹 포인트. 자, 앞서서 우리 읽었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코사민 설명 다시 나와 있어요. 연골세포 생성 촉진하고 관절을 윤활작용을 해서 관절 기능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넣었어요? 글루코사민, 염산염 들어가 있어요. 아까 흡수율이 뭐라 그랬어요? 염산염이 99%라 그랬어요. 자, 관절염 환자들은 몇 미리그램을 먹는다고? 1,500mg을 먹는다고요. 자, 그런데 한 정당 담겨져 있는 게 바로 500mg입니다. 하루 3정을 드시게 됐을 때 1,500mg을 섭취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밑으로 보니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많은 타사 제품들 보면요. 게나 새우의 갑각류에서 염산염을 추출합니다. 예. 그런데 게나 갑각류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유산화는 식물성 글루코사민에서 염산염을 추출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내용을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은요. 주 원료가 글루코사민을 게나 새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아스퍼질러스 나이저라고 하는 식물성 글루코사민을 추출하는 데죠. 세포벽을 파쇄한대요. 아스퍼질러스 나이저를. 세포벽을 파쇄해서 얻은 키틴과 키토산을 가수분해해서 제조한 것이다. 결국 게나 새우에 알러지가 있는 분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글루코사민으로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식물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흡수력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염산염으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흡수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항염 작용을 하는 거. 우리 보면 보통 관절염이라고 하면요.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증 완화와 함께 항염 효과가 있는 바로 무슨 추출물? 심황 추출물. 그래서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이 메리바 기술을 가지고 만든 심황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강황, 울금 강황
이라고 하는 거지요. 생강가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염, 통증까지도 개선해 줄 수 있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자, 뭐가 같이 함유해 있으면 더 좋다 그랬어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으면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양 정보 갈게요. 자, 영양 정보 가니까 뭐가 있어요? 바로 비타민 C와 함께 글루코사민, 염산염이 5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원료명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 항염 효과 있을 수 있는 심황 추출물 같이 들어가 있지요. 네.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글루코사민 염산염에서 아스퍼질러스 나이저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음식은 나다뿐만이 아니라 뭐 여에스더 책자를 보거나 글루코사민 관련된 제제를 어떤 제제를 먹어야 되나라고 확인을 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뉴트리션 세포과학 전문 기업 맞죠? 네.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포뮬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정리해 볼까요? 연골세포의 생성 촉진, 관절의 윤활작용 도와 관절 기능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식물성 글루코사민 연산면 일일 섭취량 얼마? 1,500mg 함유하고 있다. 피부 골격, 연골 등 결합 조직 형성 기능 유지를 하는 비타민 C가 같이 도움으로써 네, 이 기능을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정말 비타민 C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정말 비타민 C가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또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자, 유산암 안에 메리바 커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인 심황 추출물이라고 하는 부원료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소개를 했을 때 메리바라고 하는 걸 읽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 메리바 커큐민 성분인 심황 추출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산암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오랜 연구 개발로 탄생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접목되어서 다시 업그레이드가 된 바로 제품이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연골이라든지 뭐 인대 뭐 이런 어떤 결합 조직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드셔 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효과가 빠르게 일어나고 그리고 통증 완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하나의 제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3개 제품이 들어갔지요.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바로 프로글루카뮌입니다. 프로글루카뮌이죠. 자, 우리 리더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이제 우리 에브리데이의 마지막을 장식할 우리 제품은 바로 프로글루카뮌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글루카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현진 에메랄드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자, 우리 프로글루카뮌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사실 내용들이 책자에도 왜 많이 없어서 본사에서 예, 교육 자료로 나왔던 것을 좀 보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 뭐 주셨나요? 어머, 카톡 저 안 주셨는데? 읽으셨던데? 어머, 제가요? 잠깐만. 스폰서님, 제가 이거 처음 놓쳤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네, 놓쳤네요. 아,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PC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하지? 공유를 다 혹시 하실 수 공유 있는, 올리실 수, 제가 지금 여기 PC에 담겨져 있질 않은 자료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잠깐만요.
너무 다 나올까 봐 깜짝 놀랐네. 하하하하하하. 금방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이정화 리더님 오랜만이에요. 요즘에 운동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 음. 잠깐만요. 어떻게 금방 보여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정화 너무 리더님 목소리 한번 들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왜 이러세요? 어 잠깐만 저 읽겠습니다. 저 네. 강요하는 건가? 자, 우리 앞부분부터 좀 가 볼까요? 앞에. 이거 앞부분 아닌가요? 죄송해요. 다음 페이지가 혹시 이게 처음에 프로글루카몬이 나와야 되는데. 프로글루카몬 그 아 이게 먼저인가요? 네네네. 36쪽. 36쪽. 알겠습니다. 이거죠? 맞나요? 아닌데? 이거 아니요, 아니요. 쭉쭉 거. 프로글루카몬 그 프로모트하고 그거 설명해 주는 거. 선생님이 저한테 순서대로 주신 게 아닌가 봐요. 오 마이 갓. 네, 이건가요? 그러네요. 이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방송 사고네. 잠시만요. 네. 이것입니다. 지금 드린 거요. 이건가요? 이거. 네, 이겁니다. 자, 네. 우리 리더님들 자, 프로글루카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이름에 대한 이해가 왜 이름이 너무 어렵고 생소하고 예. 사실은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 프로글루카몬이라고 하는 게 마그네칼티 뭐 우리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처럼 그렇게 합성어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자, 프로는요. 프로모트에서 앞에 프로를 뗀 거예요. 프로모트가 뭐예요? 촉진하다는 거예요. 촉진하다. 자, 글루카가 어디서 나왔을까 했더니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왔어요. 베타글루칸에서 글루카만 따온 거야. 자, 뮤는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이뮨이라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거에서 따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우리 프로글루카몬 우리 에브리데이 책자 옆에다가 다 받아 적습니다, 리더님들. 자, 프로모트에다가 베타글루칸, 이뮨이라고 다 받아 적으시고 그 밑에다가 무슨 뜻인지를 적으십시오. 자, 그러면 베타글루칸이 뭘까? 자, 면역은 알겠어. 그죠? 면역을 촉진하는 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 알겠는데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제품을 보면 아연은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 맞고 그죠? 자, 밑에 보니까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대요. 자,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길래 바로 얘네 구성 성분이요.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입니다. 예. 혹시 영지버섯 페이지 볼 수 있을까요? 에메랄드 님? 영지버섯이요? 네. 영지버섯이고. 자, 영지버섯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요 기능 성분이 뭐래요? 베타글루칸입니다. 자, 식약처 인증 성분이고요. 영지버섯 실제 추출물인데 얘는 어디에 도움이 돼?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이네요. 그러니까 영지버섯 자체에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베타글루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혈관 기능 건강 개선과 또 항바이러스, 항염 작용 해서 면역력을 오히려 증강시키는 그리고 간폐해서 독소를 제거해 준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 기능을 증진시켜 주면서 기력이 쇠하고 불면증 있고 신경쇠약에 사용되는 게 바로 영지버섯이지요. 자, 우리 표고버섯 한번 가 볼까요? 표고버섯. 네. 자, 표고버섯을 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요 기능 성분에 베타글루칸입니다.
네. 얘는 표고버섯은 뼈 건강에 좀 도움을 많이 주고요. 비타민 D 정부체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대사 촉진하네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면역력을 증진시킨대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든지 어 해독 작용, 위와 소장 기능 정상화시키면서 비만, 당뇨에 좋은 게 바로 표고버섯이네요. 자, 여기에서의 가장 주요 성분이 뭐다? 베타글루칸이다. 자, 우리 그다음 효모 추출물 볼까요? 효모 추출물. 네. 자, 효모 추출물 보니까 얘는 같은 말로 뭐다? 웰뮨이라고 한대요. 웰뮨. 자, 아까 여기서 뮨 들어가면 뭐라 그러지? 면역이라지 뮨. 자, 근데 빵 효모에서 추출한 효모 베타글루칸이래요. 빵 효모에서 효모 베타글루칸을 추출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천연 성분으로 부작용이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역 증진 신소재다. 그래서 면역 증진 기능성을 인정받는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바로 이 웰뮨의 가장 강력한 기능 성분이 베타글루칸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네 가지 한번 화면에서 같이 볼까요? 화면에 다요? 아니 그 네 가지 성분. 아, 네. 이거? 아, 요거. 네. 아니 네 가지 성분 다 나오는 거. 그 제가 안 드렸나요? 죄송해요. 아니요, 자, 주셨어요, 이거. 자, 이거예요. 베타글루칸이라고, 그러니까 프로블루카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면역과 관련된 베타글루칸과 관련된 성분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딱 담아 놓은 거예요. 바로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 그리고 면역 그 베타글루칸에다가 아연,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성분까지 같이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 많이 떨어졌을 때 빠르게 상승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진짜 프로글루카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책자로 다시 오면요. 표고하고 영지하고 이렇게 보면 뭐예요? 색깔들이 뭐예요? 하얀색과 갈색류 띠죠. 그죠? 자, 우리 제품의 색깔 한번 보세요. 흰색하고 약간 점점점점점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예. 바로 천연의 버섯류에서 추출한 다량의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색깔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쪽 페이지 36페이지 읽어보시면 아연과 더불어 구성분인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에 균형적으로 배합을 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유산화 독점 방식으로 혼합된 제품으로 유산화의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담겨 있는 제품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양제 여러 다양한 영양제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뭐랄까 유산화의 어떤 독점 방식으로만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37페이지 토킹 포인트 보시면 뭐 면역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양 정보 바로 갈게요. 영양 정보. 보면 탄수화물과 아연 6mg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다량의 천연 추출물들로만 만들어진 유산화 제품이기 때문에 원료명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원료명 글루콘산 아연 들어가 있고 효모 추출물 영지버섯 분말, 표고버섯 분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지요. 바닐라 추출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보니깐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 세포 분열을 표현 아연 함유되어 있고 아연 보충이 추가로 필요한 가임기, 임신기, 수유부 여성에게 너무나 도움이 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분인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 함유하고 있다.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졌다. 이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우리가 하나씩 다 해봤고요.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나머지 우리 읽지 않았던 부분들은 하나씩 다 들어가면서 읽으시고 우리 본사에서 나온 요 글록화면 자료는 제가 자료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따로 저장해 놓으셨다가 글록화면 제품 권하실 때 이런 거 자료를 활용하시는 거 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에브리데이에 지금 전 제품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우리 8주 동안 어때요, 우리 리더님들? 제품을 하나씩 들여다 보시니까 예, 우리 유산화 제품 엄지척 맞나요? 나야. 네, 진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느끼지만 정말 제품력이라는 게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과 접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왜 우리 몸에서 이런 반응이 있고 이런 효능 효과가 높은지, 왜 생체 이용률 100점 만점 중에 96.1%인지, 플래티늄 플러스를 왜 받았는지, 정말 어떤 제조 시설부터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유산화만이 갖고 있는 이런 정말 뭔가 제품력, 이게 정말 이게 막 가슴 깊이 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주 동안 우리 리더님들도 제가 느꼈던 부분처럼 아마 유산화 제품에 푹 빠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브리데이와 음식은 나다와 그리고 여에스더 책을 이제 접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반복을 하시지만 영양제에 대해서 의사의 견해, 의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고 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러고 근데 왜 나는 영양제를 처방한 의사가 됐는지라는 걸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읽혀지시고 다시 또 읽고 난 다음에 에브리데이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유산화 제품이 더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항상 곁에 두시고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이제 사업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성공의 8단계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윤현 리더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일하게 이렇게 좀 녹음 파일을 올려주셔가지고 유현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리셔서 저 아, 어떠셨어요? 읽으시니까 이렇게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뭐 이렇게 꼼꼼히 읽지 못하고 그냥 늘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봤죠. 그런데 음. 이번에 너무 수학이었어요. 제가 아, 소리내서 연습할 시간은 없고 바로 녹음에 들어갔더니 조금 버벅대긴 했는데 막 굉장히 도전이 되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 음. 읽으면 정말로 입에 이제 자꾸 익숙해져서 남에 전달할 때 좀 쉽게 나올 것 같고요. 하루아침에는 쉽지 않겠지만은 자꾸 반복하면 제 것이 될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예. 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욕심을 내서 제일 마지막 날 오늘쯤에 좀 쉽게 좀 예쁜 소리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 가증되고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실수하고 이런 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투박한 소리를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멋지세요, 멋지세요. 네네. 어쨌든 우리 네네. 항상 모범적으로 도전하시고 정말 젊은 분들 못지않은 열정을 항상 뿜뿜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뵈면서 도전을 많이 네. 받거든요. 예. 어제도 이제 한 분이 이 동네 오셔서 1:1 미팅하고 막 이렇게 가이드하고 이거 전하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미리 했어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우리 리더님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요, 보상 플랜의 이해를 정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문구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읽어보시는 걸 과연 얼마만큼 하셨을까요? 자, 제가 왜냐면
정말 우리 리더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나의 목소리로 담아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의 목소리로 담으셔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읽기가 어려우시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네.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데 내가 들었을 때 내 목소리와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들으면서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스폰서님께 이 내용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읽으셔야 돼. 그리고 그게 만약 최종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들어보세요. 자,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들으면서. 예. 들으면서 이해가 되시면 이게 진짜 내 거가 돼요. 그리고 사업 안내, 그다음에 사업 안내서 우리 하얀색 책자 있죠. 자, 그거 풀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너무 쉬워져요. 자, 보상 플랜의 이해편을 읽지 않고 그냥 그것만 달달달달 스폰서님이 하는 거 앵무새처럼 따라한다는 건 굉장히 이게 와닿지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 8주를 하게 된 계기가 그거잖아요. Y 영양 아무리 이렇게 원고를 외우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내 것이 안 돼. 남의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8주를 통해서 영양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가이드도 내 것으로 지금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해편을 가졌을 때 우리 만약에 진짜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라는 거를 한 주 더 드릴게요. 예. 확인할 길은 없지만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하셨다고 믿겠습니다. 네. 반드시 해 보세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제 목소리도 담지만 우리 리더님들이 담은 목소리를 제가 듣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동할 때 듣고 몇 번을 듣는지 몰라. 근데 정말 이렇게 잘 담아내신 리더님들 건요, 진짜 끄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좋아. 예. 그래서 계속 이동할 때 그냥 저는 보상 플랜의 이해를 다른 리더님들이 담아 주신 것들도 저는 잘 듣거든요. 예. 제가 몰라서 들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가이드 안에 들어가 있는 문구들이 어떤 문구들로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는 사업 설명을 어떻게 좀 해 보셨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제 앞으로 만나실 거고, 그리고 또 100번 듣고 연습하고, 이게 뭐 일 주일 만에 일어나지는 않겠죠. 이제 시간 속에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해내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파트너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난 파트너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 내 파트너가. 네, 다른 분들은 볼 수가 없네. 네. 대부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예, 파트너분이 한 분이 있든 소비자가 한 분이 있든, 예, 정말 유산화를 알려서, 예, 그분들하고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사업 설명을 했는데 아직은 결단을 못 내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모든 그 후 과정들을 우리는 후속 조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팔로우업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다뤄볼 거는 바로 이 후속 조치입니다. 128 페이지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앞에서 이제 몇 단계까지 했어요? 5단계까지 했어요. 5단계.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는 미팅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하기만 하면 쉽게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아, 이렇게 좋은 거 얘기하면 정말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하지만 잠재 고객들 대부분은 사업 설명을 들은 후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적절한 후속 조치를 잘 하시는 분은 빠르게 내 파트너로 인일시킬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사업 설명만 하다가 다들 망설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엔 본인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부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들과 함께, 예, 내가 어떻게 그들을 후속 조치를 해서 정말 유산화를 이해시키고 정말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정말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아까 5단계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네요. 자, 성공의 8단계를 자, 농사로 한번 이제 비유를 해 본 거예요. 자, 농사 한번 해 볼까요? 자, 꿈, 목표 설정, 그리고 열정적인 결단. 여기까지가 뭐예요? 1, 2단계가 이제 풍년을 기대해서 이제 나 농사를 이제 해 봐야겠다. 요런 거죠. 정말 난 여기에서 월 500, 월 1000, 나 권리 수입 받을 거야. 반드시 난 이렇게 해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1, 2단계인 거죠. 자, 그래서 129페이지, 명단 작성, 효과적인 접촉과 초청. 바로 이 3단계와 4단계죠. 자, 여긴 뭐예요? 이제 씨앗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씨앗 선택. 자, 어떤 씨앗을 심었을 때, 쑥쑥쑥쑥쑥쑥 자랄까? 근데 이게 어떤 씨앗이 쑥쑥 자랄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씨 뿌리기를 많이 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업 설명 단계인데,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자, 사업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자, 6단계가 뭘까? 후속 지원은 바로 추수를 코앞에 두고 잡초를 뽑아내고 퇴비도 주고 관리해 주는 과정이에요. 자, 씨 뿌리기는, 예, 봄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수가 되는 가을까지 정말 오랜 시간 농부들은 떼약빛에 나가서 자,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쭉정이 떼주고, 그리고 네, 잡초 같은 거 뽑아주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바로 이 과정이 가장 길고요.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예. 이걸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추수할 게 없어. 떼약볕인데 내가 이 떼약볕에 나가서 빛을 보면서 내가 굳이 그걸 해야 돼? 힘들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농사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농부들이 가장 힘든 떼약볕이 그 시기에 이렇게 힘들게 할까? 잘 보면 이게 우리 비즈니스랑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가장 힘들 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할 때 새싹들은요 엄청 무럭무럭 자라요. 제일 많이 자라 그때가. 예. 근데 우리 비즈니스 할 때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가장 많이 해 줘야 될 때가 바로 그때예요. 바로 이 후속 조치예요. 힘들어하거나 포기하거나 망설이거나 무언가 지치거나, 예, 이렇게 내려놓고 싶거나 뭐 이런 어떤 순간순간들이 올 때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고, 예, 끌어주시는 역할들을 우리 사람들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속 조치를 준비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자, 후속 조치는 사업 설명을 두르는 후원 대상자가 과연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단순 소비자로 남을 것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힘든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공평하게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막 씨 뿌렸어. 그랬는데 이분이 아직은 소비자 마인드로 사업 비즈니스에 전혀 생각이 없는 분한테 계속 가서 사업 설명하고 이러면 그분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 스폰서님들과 정말 잘 상담하셔야 돼요. 경험이 있는 스폰서님들과 상담해서 "이분이 지금 이러이러이러한데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분을 그럼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조금 텀을 두고 얘기할까요? 이제 뭐 조금 소비자로서만 관리를 할까요? 사업자로 더 끌어내야 할까요?" 어떤 그런 아직은 사업의 촉이 아직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셔서 골라내셔야 된다. 내가 집중하셔야 될 파트너가 누군지. 자, 그렇게 해서 만약 당신이 찾는 사업자라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돌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소영 친구야. 그러면 이소영이다라고 딱 판단이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분에게 정말 초집중해 가지고 후원이라는 걸 해야 돼요. 네. 후원, 스폰서링이죠. 스폰서링. 돕는 거죠. 그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제대로 기초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오죠. 사업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낸 사업가를 후원해 주는 것이 더더더더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비즈니스입니다. 후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리더님들이 좀 알으셔야 되는데 그 후원과 제가 지금 책자가 어디 가는 거예요? 후원과 관련된 그 책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리더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더의 조건의 책을 보시면 그 후원과 관련된 후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책은 띄워드릴 테니까 그것도 구매하셔서 후원과 관련된 책을 좀 우리 나은심 리더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너무 어둡다. 앞부분으로. 네, 저 책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의 조건입니다. 자, 후원과 관련된 내용들로만 되어 있는 책자예요. 자, 후원이 답이에요. 아무리 2명 딱 내가 정말 아는 사람 딱 2명에게 이 2명에게 후속 조치를 해서 이 후원만 잘해내셔도요. 우리 리더님 얼마? 500에서 700 정말 이들이 매칭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1,000만 원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명에게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2명에게 제대로만 후원을 하신다면. 그럼 후원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바로 저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후원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책자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30페이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후원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놓치는 격이 된다. 그러므로 사업 설명이 끝나면 곧바로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후속 조치에 성공한 사람은 사업에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후속 조치는 마치 빌딩을 짓기 위해서 터전 마련하고 빌딩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한 기초를 다 쌓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3BC를 초기에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만 했다 하면 3BC, 했다 하면 3BC. 예.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왜 다 안 먹지? 왜 다 사업 안 하지? 이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던 걸까?' 예. 뒤늦게 이제 오는 게 뭐다? '아, 내가 후속 관리를 정말 안 했구나.'예요.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해 놓으면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예. 비전을 계속 주고 이 성공의 8단계 과정을 이분들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내를 하셔야죠. 이 성공의 8단계로 진행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소개하는 파트너들도 이 성공의 8단계를 밟아가며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후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무엇이다? 복제가 일어나야 축적이 일어나고 권리 수입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우리 리더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사업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시스템에서는 48시간 안에 만나라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미팅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약속 잡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돼. 거리. 무언가 무언가 명분을 만들어야 돼. 다시 만나야 하는 명분. 음.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서 뭐다? 툴을 권하는 거예요, 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과 관련된 툴, 영향 정보가 있는 툴, 그 뭐예요? 책. 책을 주고 돌려받는 거. 이걸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 책을 돌려받으려면 만나야 하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책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값이 저렴하니까 그냥 줄 수도 있죠. 그치만 만나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보는 책자라서 읽고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만나서 받도록 할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제가 이걸 돌려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거야 상대방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물론 이게 제 바로 아는 지인이 아니라 이렇게 건너 건너 아시는 분인데 그걸 받으려고 이제 "만나자." 그 약속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주소 알려달래요. 택배로 보내 드리겠다고. 그래서 결국에 못 만났어요. 근데 택배로는 알겠다고 그럼 택배로 보내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택배로 받았는데 어 어쨌든 그분은 그래도 예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 주신 거죠. 어 그러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리더님들이 항상 뭐예요? 그 비즈니스 가방 안에 툴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분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항상 손에 무엇을 들려 보내 줘야 돼요? 책을 들려 보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읽든 읽지 않든 예. "내가 읽어 봤어? 언제까지 읽어 볼 수 있어? 그거 내가 언제 받으면" 꼭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관심 갖고 한번 읽어 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전 주일은 넘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뭐 직장 지금 부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시다 보니까 48시간 이거 저도 해 보니까 지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시간 안에 다시 만난다는 게. 아주 가까운 뭐 옆집 사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주일 이내에는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131 페이지 세 번째 줄 사업 설명으로부터 후속 조치까지 초지일관된 자세를 후원 대상자에게 보여주셔야 한다. 자, 초지일관된 자세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 리더님들이 그들에게 말한 약속 있죠? 말한 약속.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 말한 약속에 대해서는 초지일관된 자세로 꾸준하게 내가 그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은 당장 노를 하더라도 예, 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네. 나한테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아, 저렇게 약속한 거는 나한테 반드시 저렇게 하네.'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감을 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든 사업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자, 그래서 후원 대상자는 당신의 모범적인 모습 속에서 신뢰를 발견하고 당신을 본받기 시작하게 된다. 자,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스폰서인 나를 복제한다 그랬어요. 내가 사업 설명 빨리 배워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 파트너도 '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를 배우고 스폰서님만 찾고 있으면 '나도 스폰서님이 알아서 다 해 주겠지.' 하는 걸 배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범적인 스폰서가 될지 확인을 하시면 되죠. 이 후속 조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예 후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셔야 내 파트너 그거 그대로 보고 배운다. 자, 후속 조치는 반드시 후원 대상자와 함께 성공하겠다는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셀 미팅, 홈 미팅, 여러 가지 미팅 장소 안에서도 이런 후속 조치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32페이지. 자, 자료와 미팅을 활용하라 그랬어요. 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후속 조치를 위해서 미리 책이나 자료 그리고 테이프 준비해둬라. 예전에는 테이프나 정말 CD 진짜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지금 많이 때가 바뀌어서 SNS로 많이 활용하니까 그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 그것을 건네주고 이틀 뒤에 찾으러 가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단락, 그리고 당신이 후원 대상자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책이나 테이프에 담겨져 있다면 그 자료들을 활용해라. 자, 그 밑에 줄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전달한 자료들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책 얼만데? 이 책을 돌려줘야 돼? 이런 거 좀 선물로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이, 물론 선물로 줄 수도 있지. 그치만 너가 읽어보고 너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선물로 줄 수 있어. 하지만 너가 만약에 도움을 받았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자료야. 너가 만약 그냥 소장용으로만 가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돌려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은 그냥 3,000원, 4,000원, 5,000원짜리 하찮은 그냥 하나의 책일지 몰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들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자료를 꼭 읽거나 듣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고 또 한 번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있다 했어요. 책을 읽게 하는 목적보다도 내가 이 사람을 한 번 더 만나서 내가 비전을 더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 명분,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33페이지 두 번째 줄, 사업 설명을 한두 번 듣고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정보 자료나 책 등을 보게 해서 스스로 사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예요. 저도 그랬지만 정말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죠. 예. 반복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때 사업 설명 자리에서는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이.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 자료를 건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팅을 활용해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미팅 장소에서 보고 듣는 과정에서 후원 대상자가 감동을 받고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미팅 장소는요.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은 줌으로 하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오프라인 만나셔야 되고요. 오프라인에 접촉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수가 진행되는 것도 상관없어요. 스폰서님들이 진행하는 홈미팅이 어디에 있는지 다 찾으세요. 그래서 내 파트너 데리고 가. 거기서 그 리더님들은 엄청난 비전을 보실 수 있어요. 나의 영향력권 안에만 두지 마세요, 파트너님들을. 그분들 비전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함께 합류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줌 미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못 들어오는 거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들은 과감없이 그냥 다 들이세요. 그리고 리더님들이 같이 그런 어떤 홈미팅 장소에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후속 조치하시잖아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봅니다. 그들의 유산화가 주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 보기 때문에 그다음 내가 후속 조치하고 그들과 함께 비즈니스하고 그들을 키리더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렇지만 상대의 의식과 진정 과정에 따라 요령 있게 미팅에 안내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끌고 가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예. 자, 이 일은요.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자발적.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들은 방법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이 어딘지를 안내는 해야지.
안내하는 게 후원이에요. 가이드하는 게 후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갖고 일이 진행이 돼야지, 내가 어떻게 뭔가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시면 그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로 내가 이 안에 앉아 있다 보니까 조금 반발심이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걸로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14페이지 첫 번째 줄, 대규모 미팅에 참석시켰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런 경우 사전에 스폰서가 후원 대상자에게 정직하게, 자, 정직하게 동그라미 별표예요. 리더님들 정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이 일은 합법적이고요. 정말로 정직하고요. 네. 올바른 비즈니스예요. 예, 이런 일들을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 나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방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모임 규모, 성격 알려주지 않았거나 상대의식의 성향을 파악하지 않았고 모험을 시도해서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모험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상대방은 오해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했던 걱정은요, 호전 반응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아이 아토피가 막 일어나서 정말 제품이 다 좋다는 거 인정하면서도 오해하고 걱정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전 사업 결단 내렸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호전 반응이 세게 오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 어떡하지?' 어 뭐 제품에 대해서도 막 혼란스럽고 막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자, 이랬을 때 저한테 적절하게 후속 조치를 안 했더라면 전 이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박성사 스폰서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엄마의 선택이 아이가 겪는 고통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 엄마가 선택을 잘못하면 아이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5년, 6년 경험해 보지 않았냐? 아이의 고통의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실래요? 지금의 고통을 짧게 경험하실래요? 아이가 갖고 있는 뿌리를 뽑자. 아토피 뿌리를 뽑자. 이 말에 정말 그 말에 진짜 아이의 고통의 시간을 줄여줘야지. 맞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 시간을 견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말 내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경제적인 고통, 어떤 건강의 고통,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더 발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진짜 살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빠르게 곧대곧대 넣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34페이지 세 번째 줄, 마음 한편에서는 갖가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한다. 이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후속 조치다. 예. 미루지 마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땐 절대적으로 빠르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다? 후원 대상자가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의 하지 않는 이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찾아내셔야 되니까 어렵네요. 그죠? 후속 조치. 그죠?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 상대방의 내면이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오해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153, 135페이지 세 번째 줄, 만약 후원 대상자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안할 수 없다면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와 같이 대처한 결과 오해와 걱정거리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사업은 탄력을 받고 자신감이 생겨서 기대감을 갖고 전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후속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뒤에 부분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 RTS 교재. 자, 우리 IB RTS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를 보시면 후속 조치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거절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절 극복 스크립트 바로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부터 이게 몇 페이지야? 78페이지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파트너들이 결단을 내렸다가도 남편이 하지 말래요. 결단을 내렸다가도 또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다단계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못 하겠어요. 이렇게. 본인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과 또 그 주위의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깔아앉는단 말이죠. 망설이고 포기하고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빠르게 그 오해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걸 마음에서 내려놓게 해줄 수 있다면 이 비즈니스 계속할 수 있겠네요. 포기 안 하겠네요. 그죠? 그것들에 대한 대화법을 우리 리더님들은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후속 조치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균형 있는 팀워크로 우리는 승화시켜야 돼요. 시너지를 내셔야 돼요. 정말 유선화 비즈니스 보상 플랜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 팀워크가 얼마나 쫀쫀하고 탄력 있고 정말 네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감탄하게 돼요. 이건 어디서 나온다? 팀워크에서 나온다예요. 팀워크에서. 그래서 13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팀워크 사업이다라고 돼 있죠. 당신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독립적인 1인 자영 사업자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일을 성공시키려면 팀워크 안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아이러니하시죠? 예. 1인 사업가라며. 그런데 왜 팀워크 이렇게 강조되는 거야? 예, 그죠? 다 1인 사업가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특히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호흡하는 팀워크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팀워크의 생명인 스폰서님께, 이 팀워크인 생명인 파트너님께, 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된 팀워크를 만드는 팀원이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네. 스폰서님은 나의 성장을 어떻게든 돕기 위한 존재예요. 예. 그죠? 그리고 내 파트너는 나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는 파트너님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존경과 존중을 하셔야 하는지를 잘 알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비즈니스는 누구와 함께 밑에 스폰서와 함께 자신의 사업을 점검하면서 이거는 평생 스폰서님과 함께 가는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팀워크에서 이게 강력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3쉽을 얘기하죠. 스폰서십, 파트너십, 형제 라인쉽입니다. 네. 이 3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안에서 엄청나게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십니다. 그런데 이 3쉽을 무시하면서 독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독단적인 뭔가 플랜을 펼쳐 나가신다면 무조건 한계는 옵니다. 예. 그래서 팀워크라고 하는 이 안에서 이런 디바팀, 디마티마 팀워, 그리고 해피스타즈, 유스타팀 이렇게 우리 또 해피트리팀 이런 어떤 그리고 우리 해외 누구 팀이지? 우리 해외 팀 이렇게 월스타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팀의 어떤 파워를 키우시면서 서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팀원의 역할을 하셔야 팀 파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제대로 된 팀원이 어떤 팀원이 제대로 된 팀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0페이지 만일 당신의 스폰서가 나이가 어리거나 학력이 낮거나 말을 유창하게 못한다고 해서 무시한다면 당신은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후일 당신이 무시한 스폰서가 훌륭한 사업가로 성공하여 그 스폰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즉 스폰서를 잘 따라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진정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내가 했을 때 내 파트너도 나한테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폰서님한테 하는 행동을 내 파트너는 그대로 보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그대로 해. '아 스폰서님한테 저렇게 대해도 되는구나.'를 배웠죠. 그러니까 내 파트너도 나한테 그대로 똑같이 한다니까? 복제예요, 복제. 예, 리더님. 복제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 팀이 왜 강조가 되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팀원이 돼야 되는지 잘 기억해 하세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부정적인 말을 뱉어내는 거 그거 그대로 내가 담아내셔야 돼요. 그걸 또 담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것들을 빠르게 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가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141페이지 팀워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라. 팀워크 안에서 내 비즈니스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가셔야 한다. 예. 그래서 142페이지 당신의 그룹 현황과 핵심 파트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황 근황을 상담하고 좋은 코치를 받는다면 당신이 하는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시행착오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함께 활용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고민 생겼을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도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유대관계 팀워크는 당신이 피치 못할 상황이 빠졌을 때 스폰서가 아낌없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마라톤 게임이에요. 마라톤 하고 계셔야 되는데 마라톤을 단기 100m 달리기 하듯이 하시면 예, 나의 능력 믿고 나의 어떤 그걸 믿고 하신다고 하면 절대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 자, 143페이지 같은 말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면 첫 번째 줄. 사업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당신의 스폰서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 그 스폰서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에요. 이건 명백해요, 정말. 예. 왜 어찌 안 도와주겠어요? 어찌. 그 어떤 일도 내가 나서서 "괜찮아. 내가 해 줄게." 라고 하죠. 그게 마음이 교통이 돼야지 서로. 그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서로 소통한다면 절대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인간관계 휴머니스 비즈니스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중요성을 너무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 팀워크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이게 무엇으로 이어진다? 146페이지. 성공을 따라하는 복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첫 번째 줄.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복제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복제할 것이냐. 내가 정말 모범적인 스폰서, 모범적인 파트너, 모범적인 팀원이 됐을 때 복제가 된다는 거. 자, 어떻게 어떤 도구를 갖고 그죠? 내가 온전히 1부터 100까지 다 해. 이거 어떻게 복제할 거예요? 시스템을 안에서 복제시켜야 된다는 게 답입니다. 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앞으로 1년 수입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네트워크 사업가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부자가 된 사람들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자, 그 비밀은 제대로 시스템을 복제했느냐예요.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시스템을 안에서 성공했다. 시스템에 플러그인 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으셔야 된다고. 리더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자리에 제대로 있고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권리 수입 받는다고 하면 언제든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든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 있어야 돼.
무조건 가 있어야 돼. 나를 내쫓아도 내가 그 문턱에라도 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마지막 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세계에 있어서 시스템 복제란 간단하게 말해서 성공자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고 그들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밟았던 전철을 똑같이 밟는 것이다. 이미 시스템을 통해 성공한 성공자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을 빠르게 성공자라고 하는 변환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네. "난 이런 사람이야." 내려놓으세요. "난 이런 사람이야."로선 성공 못 해. 예. 성공자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빠르게 나를 바꾸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생각을 바꾸기 되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장소에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장소에 내가 있는 거야. 이게 제일 편하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있을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그 사람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줌 미팅이든 홈 미팅이든 스폰서가 주관하는 주간 미팅이든 어디든 내가 가 있어야 돼. 어디든. 그죠? 그래서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시스템을 복제하라는 말은 의식화 작업을 하라는 것이다예요. 무의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시스템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의식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게 무의식적에서도 계속 내가 그냥 그 안에 이게 루틴하게 있는 거죠. 고개로 루틴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예. 시스템도 루틴하게 내 삶의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11페이지 자, 알곡과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라. 가장 성공한 사업자들은요. 그들의 그룹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후원 활동을 펼친 사람들 맞죠? 자, 그런데 함량이 꽉 찬 정금을 캐낼 때까지 후원 활동을 중단해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은 후원 활동을 하되 진정한 사업가를 걸러내는 걸 깐깐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선택적인 후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 자, 내 파트너가 100명이야. 50명이야. 100명이야. 자, 그거 마음은 다 성공시키고 싶죠. 그쵸? 근데 그들이 바뀌지 않아. 그들이 소비자 마인드에서 사업자 마인드로 안 바뀌어. 그걸 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계속 후원을 하겠어요. 그건 책임이라고 말하면 안 돼. 예. 그들은 시간을 내가 그만큼 썼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아. 변화하지 않아. 그들은 선택이야. 자발적 그들의 선택.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진짜 나 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저 사업자 마인드로 정말 나 제대로 하고 싶어요. 시스템에서 들어가서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분들에게 예,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후원에 집중. 그분들의 2명의 파트너를 찾는 거에 집중해 드리고 그분들이 소비자를 관리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뎁스 안에서 탄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걸 그들에게 집중하시면 돼. 그들. 예. 막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막 부담스럽고 책임감을 강하게 가져가고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그들의 시간의 타이밍 안에서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단락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려면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내가 어떤 한 명의 한 지역, 한 리더에게 집중한다면 그 리더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가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내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면 성공적으로 해나갈 꿈과 목표가 를 찾겠다라는 각오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뒷페이지 80대 20 법칙의 파레토 법칙이죠. 파레토 원리 적용하래요. 80%의 일이 20%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훌륭한 사업의 기회를 나눌 알곡과 같은 사람을 찾는 일이 지속된다 했어요. 우리 톡방의 구성원을 봐도요. 몇 프로의 사람만 열심히 일해서 결과 내는지 아세요? 잘 보면요. 20-30% 넘지 않습니다. 톡방의 인원 안에서. 자, 20%가 누군지 보세요. 20%. 20%가 어떤 리더인지 보세요. 그 리더는 성공할 리더예요. 그 리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죽정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고 '내가 비즈니스를 내가 성공해 봐야겠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진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난 그 20% 안에 들어간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리더님들. 그쵸? 예.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은 그 20%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저는 알곡 같은 우리 리더님들 정말 성공자라고 자신합니다. 자, 우리 이것으로써 모든 우리 리더님 성공자 리더님들과 함께한 8 주였는데요. 저도 너무 좋았고 우리 리더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 고성독 리더님 제가 계속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고성독 리더님, 네, 한번 목소리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송독고 리더님이신가요? 고송독 리더님이신가요? 저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저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름을 처음에 그 줌을 할 때